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따뜻한 음식을 찾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볶이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튀김을 같이 먹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야채 튀김, 고구마 튀김, 오징어 튀김, 그리고 김말이. 김말이? 김말이 하니까 실마리 탐정님이 생각이 나네요. 실마리 탐정님이 누구냐고요? 그럼 그 이야기부터 해드려야겠군요. 그날은 지금과 다르게 날씨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햇빛도 얼마나 좋던지 나뭇잎을 햇빛이 선명하게 핥고 있었죠. 저는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실마리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소 안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말이죠. 조수야, 그 TV 좀 꺼라. 내가 말했지,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TV 되도록 켜지 말라고. 요즘 사건 의뢰하는 사람이 없어서 월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낸다고. 저는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노크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자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여자분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 여자분께 물었습니다. 여기가 그 어떤 사건이든지 해결해준다는 실마리 탐정사무소가 맞나요? 아, 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커피로 드릴까요? 아니면 녹차로? 마실 건 괜찮아요. 그나저나 여기는 탐정님께서 직접 마실 걸 타주시나 보네요. 탐정님은 실마리 탐정님! 아이, 깜짝이야. 뒤로 자빠질 뻔했잖아. 내가 손님 올 때나 깨우라고 했어. 손님 오셨어? 지금 저기 앉아 계시니까 빨리 침 좀 닦으시고 머리 좀 어떻게 해보세요. 완전 새 집이에요. 조수의 말을 들은 탐정님께서는 팔뚝으로 입에 묻은 침을 닦고 새집이 된 머리를 매만지고는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여셨죠. 어떤 일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죠? 무슨 물건이라도 찾으시나요? 아니면 첫사랑? 배우자분의 비밀부터 집 나간 고양이까지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그것도 단돈 500이면 한 달 내로 해결. 처음 오신 분이라면 AS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의뢰비가 500만 원이나 된다고요? 그 정도 돈은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 사무실 신조가 뭐라고? 환불 사절, 외상 사절, 할인 사절. 돈도 모자르고 외상도 할인도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할 수밖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들리던 것입니다. 잠시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탐정은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월세요. 월세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모레까지 안 되면 방 내놓으신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기요 사장님 사모님! 얼추 들어보니 탐정사무소에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탐정님께서 전화를 끝내고 오시니 조수분께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돈이 안 되신다고 하시니 저희 사무소에서는 조수야, 내가 평소에 뭐라고 그랬니?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자. 내 귀가 헐도록 매일 말했잖니. 저 그보다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타이타이터는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역시 안 되겠죠. 저 그럼 가보. 아닙니다. 100만 원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정님! 전리에서 이렇게나 많이 도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돈은 언제쯤 주실 수 있으신지 제가 좀 급해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드릴 수 있죠. 그보다 저에게 의뢰하실 일이란 것이 무슨 일이신지요? 혹시 뉴스에서 그 동상이 사라졌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뉴스 같은 것은 별로 안 좋아해서 없어진 그 동상을 찾아달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상은 무척이나 소중한 동상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요즘 연쇄살인도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돌고 돌아 뭐든지 해결해준다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뭐든지 해결하는 탐정 실마리가 반드시 찾아드리죠. 탐정인가 조수분께서는 그 동상이 있던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수상한 흔적 같은 건 없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네. 그러게 말이에요, 탐정님. 그보다 주위 사람들한테 동상이 없어진 날에 대해 물어봤니? 그게 여기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 사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물어봤는데 동상이 없어졌다는 걸 아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런 동상이 있었냐고 묻는 사람들이. 아니 의뢰인은 무척 소중한 동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네, 탐정님, 이 사건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소. 그간 우리가 맡았던 수많은 사건들을 생각해봐. 처음엔 힘들었지만 전부 해결했잖아. 저희가 해결한 사건이라고 해봤자 잃어버린 애완동물 찾아주기 24번, 버스에 놔두고 내린 물건 찾아오기 15번, 국문학습지 대신 풀어주기 9번, 그리고 아 조수야, 너 뭐 그런 걸 다 적고 다니냐? 그 밖에도 자식이 학원 가는지 안 가는지 미행하기, 아파트 경비원이 재활용 잘하고 있는지 미행하기, 4시에 호떡집에 불났는지 감시하기, 이런 거밖에 안 해봤잖아요. 그런 일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할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불어나 보고 와. 그런데 탐정님, 그 동상은 뭔지 알고 찾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 동상은 말이야. 의뢰인께서 소중한 동상이라고 했으니 무척 아름다운 동상일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자유의 여신상처럼 말이야. 탐정님,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해도 뭘 찾아야 하는지는 알고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잘났다. 그럼 네가 탐정해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탐정님과 조수분께서 옥신각신하고 계실 때 저 멀리 목에 카메라를 걸고 이것저것 캐묻고 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조수야, 저기 봐봐. 저 사람 수상한 것이 아니야. 그러게요. 사진기 하면 막 뭘 캐묻고 다니는 걸 보니 분명. 두 사람이 저 사람 수상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탐정님과 조수분께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들이밀고 안녕하세요. 더나일보 윤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나요? 시간 되시면은 이곳에 있던 동상 도난 사건에 대해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아, 기자셨구나. 전 이런 사람입니다. 아, 탐정이시군요. 혹시 무슨 사건 조사 중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였더라? 저희도 이곳에 있던 동상 도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탐정님은 그 동상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기자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야? 그보다 기자님께서는 조사 많이 되셨는지, 조사 많이 되셨다면은 저 서로 보여주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보는 중. 아, 그게 저도 뭐 딱히 중요한 단서는 못 찾아서요. 뭐 이거 주위 분들께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니. 좀 이따가 그 동상 제작자분을 찾아뵐 건데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을까요? 탐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여기도 있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따라가 보자. 저희도 조사하는데 건질 게 없어서 곤란하던 참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까지야.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두 분께서 그 동상 도난 사건에 대해 조사하시는 걸 기사로 써도 될까요? 아, 그래 주신다면 저희야 감사하죠. 이번 일만 잘 해결돼서 신문에 기사가 나오면 우리도 우려가 많이 들어오겠지. 그야 그렇겠지만 일단 기사로 나오려면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 탐정님 실력은. 아, 샷다마우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동상 제작자분과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저는 이날 인터뷰가 있어서 기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조수가 와서는 기자분들께서 오셨다고 하길래 전
이렇게 앉아 있었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 동상 도난 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까지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은 박사님께서는 저에게 사건을 맡기셨던 실마리 탐정님?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조사는 잘 되고 있으신지 궁금하던 참이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되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제가 누굽니까? 탐정 실말입니다. 탐정님께서 호언 장담해주시니 믿음이 갑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 진행해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번에 그 동상 도난에 대해 조사하던 중에 많은 분들께서 그 동상에 대해 잘 모르시고 계셨습니다. 그 동상은 어떤 동상인가요? 그 동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모이셔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수요 집회 1000일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위안부와 정신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박사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위안부는 성적 착취가 이루어졌고 정신대는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하지만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모집하여 위안부로 끌려가 성적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간부재판 과정에서 피해 할머님들을 분류할 때 서로의 차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위안부와 정신대로 따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동상 도난 사건은 이 동상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의 소행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단 일본 정부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동상 설치와 반대를 위해서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로비를 하고 있죠. 그로 인해 많은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거나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나 우익단체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국내 구구단체에서는 반일은 망국이라든지 위안부 성노에서는 전부 선동과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수요 집회를 방해하고 이 동상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뭐가 자랑스럽다고 잊지 말자고 동상까지 세우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말고도 그냥 술김에 아니면 이 동상 평화의 소녀상이 담긴 의미도 모른 채 장난으로 훼손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미가 아는 저로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일본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방금 하신 말씀 중에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기자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평화의 소녀상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소녀상을 보여드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소녀의 모습을 한 것은 꽃다운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신 할머님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왼쪽 어깨에 앉아있는 새는 저승과 이승의 연매로서 위안부로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과 남은 소녀들을 연결해주고 있죠. 또한 동상 밑에 보시면 할머니 모습의 그림자가 있는데요. 이는 위안부로 희생당한 소녀들이 할머니가 되기까지 겪었던 아픈 세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녀상 옆에 빈 의자는 용감한 외침이 있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자리이며 미래 세대의 다짐을 나타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거칠게 잘린 머리카락은 무참히 끊겨나간 어린 소녀들의 인연을, 땅에 닿지 않은 발 뒤꿈치는 조국에 돌아와서도 차가운 시선과 아픔을 떠돌듯 견뎌야 했던 세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닥에 있는 나비는 환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상 하나에 정말 많은 의미가 있었네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 그런데 박사님, 그렇다면 모든 평화의 소녀상이 방금 보여주신 사진과 같은 모양인가요?
듣고 보니 저도 궁금하네요. 박사님, 정말인가요? 이 질문도 좋은 질문인데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혹시 이 중에 평화의 소녀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횡성에서 한번 봤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사진 보니까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제대로 보셨네요. 평화의 소녀상은 대체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설치된 모습이 어떠하든 평화의 소녀상에 담긴 의미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기린다는 마음만큼 모두 같다고 생각해요. 윤 기자님께서 좋은 기사를 써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네요. 물론 탐정님께서 어서 범인을 찾아주시기도 바라고요. 솔직히 박사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그냥 자유의 여신상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 실마리를 걸고 반드시 찾아드리죠. 네, 탐정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보다 이제 인터뷰는 끝난 거 맞죠? 네, 끝났습니다. 인터뷰가 모두 끝이 났다는 말에 저는 이분들을 모두 배웅해드렸습니다. 탐정님과 교수님, 그리고 기자분께서는 가장 먼저 의심이 되는 일본 대사를 찾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무척이나 많이 오던 날 한쪽 구석에 일본 대사께서 앉아 계셨다고 하더군요.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윤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기자와 탐정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절 보자고 하신 거죠? 혹시 이번에 평화의 소녀상이 사라진 것을 아십니까? 지금 제가 평화의 소녀상을 없애버렸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꼭 이런 일만 있으면 우리를 의심하시는군요. 일본 정부에서 의심받을 짓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본 정부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애들도 당연히 일본 정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한국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켜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한일 양국은 2015년에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대로라면 평화의 소녀상은 철거하고 이전되어야 하는데 결국 평화의 소녀상 수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틈만 나게 규탄하고 일본 핑계를 대니 한국은 정권만 바뀌면 약속한 건 옮겨간 데 없군요. 대사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의문엔 직접적으로 그런 문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뭐 이런 문구는 있었다만 이를 일본 측에서 너무 과대 해석한 거 아닙니까? 일본도 당당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죄는 하셨습니까? 우리 일본에서는 그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아주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사례로 60년대엔 한일협정, 90년대엔 아시아 여성기금으로 앞서 말한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서도 아주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만 들였습니까?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과해 왔는데 그 사례로는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 등을 통해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또한 일본의 성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대사님 진정하시죠. 일본에서 사과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정말 진실성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일협정 때 받은 돈은 경제협력기금이지 위안부 피해 배상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위안부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때인데 수십 년 후에 대두될 문제를 미리 예측하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일본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용한 정쟁이가 예언이라도 했나 보군요. 방금 뭐라는 겁니까? 탐정님 말씀이 맞네요. 아시아 여성기금도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을 요구했던 피해자들의 의견은 모조리 묵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강나라 배나라 한답니까? 일본은 정부가 잘못하면 민간에서 대신 배상하는 나라입니까? 주수야 너무 흥분했다 진짜. 여튼 우리 일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과도 하고 돈도 들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대사께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평생 자신이 당한 고통을 짊어지며 살아갈 때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위해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참회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진심을 다해서 노력해왔다는 일본 정부는 툭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마원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참된 사과를 한다는 나라가 취할 행동입니까? 탐정님 말씀이 맞습니다. 같은 전범국가였던 독일은 수십 년째 자신들이 행해왔던 전쟁 범죄에 대해 진실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사님 말씀처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일본에서는 부끄러운 과거사를 감추려고만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합니다. 난 그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보다 내가 소녀상을 없애버렸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마 근거도 없이 이러는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니죠. 제가 알아보니 대사께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없어지던 그날, 그 시간에 그 근처를 배회하고 계셨더라고요. 대사님께서 그곳에 연고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또 그 근방에서 공식적인 약속도 없으실 겁니다. 난 뭐 약속 없고 연고가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 못한답니까? 그런 건 또 아니죠. 하지만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에 5번이나 왔다 갔다면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였군요. 그보다 타인을 함부로 미행하는 건 범죄입니다. 난 이 사실을 한국 경찰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사께서는 어떤 일이신지 갑자기 자리에 벗어나려고 하시길래 탐정님께서는 일본 대사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사께서는 정말 이번 일과 연관이 없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의심받을 게 뻔한 일 아닙니까? 그보다 그리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라는 사람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빗속을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세 사람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불법이 아니란 건가? 하긴 금순법이만 아니라 탑법이긴 하지. 그런데 탐정님 언제 그렇게 공부하셨대요? 평소에 글자도 보기도 싫다고 저한테 3줄 요약해달라고 하시면서 나무 위키 보니까 다 나와있던데. 그보다 대사의 말을 들어보니 대사는 범인이 아닌 것 같네요. 이런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의심받을 테니까. 수리 소설에서도 누가 봐도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이 범인이 아닐 때가 많으니까요. 일단 대사는 용의선상에서 빼도록 하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하니까 그만 돌아볼까? 기자분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식당에 갔는데 뉴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속보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는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번 평화의 소녀상 도난에 대해 일본 대사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하였으며 한편 실마리 탐정은 이번엔 또 여자 살인이 일어났다며? 무서워서 어디 돌아다니겠어. 진짜 조심해야겠어. 근데 방금 뉴스에서 평화소녀상이 도난당했다고 했지? 이거 어디서 들었었는데? 왜? 지난번에 하은이가 말했잖아. 그보다 그 이야기 들었어? 그 데이걸스 있잖아. 탐정님께서는 조수분을 시키셔서
미리 사전조사를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선 평화의 소녀상이 없어졌을 시간에 지나간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왔다고 합니다. 조수야, 그 평화의 소녀상 없어졌을 때 근처에 있던 사람들 명단 가져왔니? 아, 여기요. 어디 보자. 33세 오태우 씨.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고 해요. 뭘 가려고 하는데 맷돌 손잡이가 없네. 이럴 때 어이가 없다고요. 나가주세요. 어이가 없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독립군? 여기 하얼빈이 어디요? 여기 하얼빈이 어디요? 친일파? 이곳은 1911년 평성에서 이곳은 1925년 위라고 해서 48세 최익현 씨. 마! 내가 여기 소장이나 어이?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씻고 다 했어 마! 그 다음 11살 재민이. 어쩔TV 저쩔TV 안물TV 안공TV 내절TV 무짤님이 저짤님이 쿠쿠루 빙봉 지금 하나쭈 개킹맞쭈 즐기고 싶쭈. 오, 조수야. 저 재민이. 아니, 저 재민이 좀 내보내라. 재민아, 누나랑 같이 나가자. 이제 다 끝인가? 일본 대사를 만난 후 이번엔 한 노인분을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대사를 만났던 곳에서 만났다는데 그때가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만나볼 분은 그냥 어르신인데요? 저분이 그냥 어르신 같아 보여도 평화의 소녀상 훼손만 15건이야. 위안부 관련 집회 난동만 30회 이상이고. 저기 탐정님들께서는 이번에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어쩌면 탐정님 머리가 깨질지도 모릅니다. 제 머리요? 저 어르신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뚝배기 킬러라고 합니다. 뚝배기를 잘 낀다고 해서 뚝배기 킬러군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뚝배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실까요? 뚝배기 킬러라니 정말 무서운 별명이 아닌지. 그래서 그때 세 사람 모두 각오를 하고 다가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지난번에 연락드린 윤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선생 반갑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르신. 탐정 선생이구만. 그런데 기자 선생하고 탐정 선생이 무슨 일을 알보자고 한 게요? 혹시 이 근처에 있던 평화의 소녀상 기억하시는지요? 잘 알고 말고 그 내가 언젠가 뚝배기를 깨버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글쎄 사라져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평화의 소녀상을 부수려는 사람이 평화의 소녀상이 사라진 것을 가장 먼저 신고했다니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걸 묻지? 설마 지금 날 범인으로 생각한 게인가? 솔직히 어르신이 의심돼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르신께서는 평화의 소녀상 훼손 15건에 위안부 관련 집회 난동만 30개 이상이시고, 그리고 또 사건 현장 근처에 사시는. 그거 내가 한 일을 아주 잘 알고 있군. 하지만 말이요, 난 이번 일과 관련이 없어. 내 힘으로는 그렇게 무거운 걸 훔쳐갈 수도 없거든. 또 그딴 거 가져와서 뭐하겠어. 집만 되고 말이야. 솔직히 그런 거 만들 돈으로 당장만 사는 늙은이들이나 좀 도와주지. 그게 다 돈 낭비라니까. 안 그래? 그때 세 사람 모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분께서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면서 그 군인들 따라가서 목팔 건개몬 차량이라고 동상까지 만들고 지랄인지. 그럴 거마저 창녀들 동상까지 만들지. 어르신!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맨날 부끄러운 역사 그 지랄 떨면서 뭐가 좋다고 돈 들여서 동상까지 만드는 거지 원. 그 할망구들 전부 돈에 눈물 할망구들이여.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그분들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신다고. 니들이 그들에 대해 얼마나 잘한다고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한 게냐? 젊은 놈들이 굶어 보기를 했어. 아니면 외놈들 밑에 있어봤어? 이놈들이
나한테 큰 소리야? 저기 어르신, 제가 조사해보니 어르신 어머님께서도 위안부 피해자셨다고. 무슨 말 되는 소리야? 우리 어머니는 그런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고. 외동들한테 몸판 여자가. 어르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더러운 여자도 아니었고 군인들 따라가서 몸 팔고 온 청년도 아니에요. 그저 한 집안의 딸이었고 꿈 많은 소녀들이었어요. 나쁜 건 꿈 많은 소녀들을 유린한 사람들이고요. 입에 침이 나가려고 말하지. 내가 니네들 속도 모를 것 같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손각 잡고 있겠지. 그 사람들처럼 말이야. 어르신께서 제 말을 왜 안 믿으시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르신 말씀처럼 굶어본 적도 없고 일제시대 때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알고 있어요. 위안부 어르신들은 그저 피해자셨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하실 분들이 아니란 건 잘 알아요. 그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자네처럼 진심이란 게 말이 듣고 싶었어. 그런데 자네들도 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나? 그럼요. 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말고 어르신, 그 기자 선생 말대로 우리 어머니께서는 위안부였어. 우리 어머니께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지. 우리 어머니가 위안부였다는 걸 알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우리 어머니를 손가락질했어. 아주머니들은 외놈들한테 몸 팔다가 온 더러운 년이라고 욕했고, 아저씨들은 매일 우리 어머니를 희롱하고 다녔지. 우리 가족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 결국 마을을 떠나고 말았어. 근데 평생 농사만 짓던 아버지께서 뭘 할 수 있었겠나? 매일 막노동만 하시던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 드시고선 어머니를 때리고 소리질렀어. 어머니에게 외놈들한테 몸 팔다가 온 더러운 년이라며 매일같이 손가락질하셨어. 매일 고함치고 술 마시고 그러시니 이웃에서 모를 수가 없지. 결국 어머니께서는 또 손가락질 당하셨어. 동네 아이들은 나한테 쪽발이 자식이라고 매일같이 놀렸어. 난 그때마다 그 녀석들을 두들겨 팼지. 그러면 그 애들 어머니들이 와서는 막 욕짓거리를 하더군. 그럴 때마다 아버진 내게 더러운 비견을 하며 날 때리셨어. 처음엔 어머니가 불쌍했지만 점점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 차라리 어머니께서 잘못되셔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내게 쏟아지던 이 손깍질이 덜하지 않을까 싶었어. 어르신, 이걸로 눈물 닦으세요. 고맙네. 학교를 졸업하고 난 바로 집을 떠났어. 그리고 집과 연을 끊었지. 새로 이사간 곳에선 내가 위안부의 자식인지 아무도 몰랐어. 손깍질 받을 일이 없으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한참 뒤에 어머니께서 날 찾아오셨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이야.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난 어머니께 말했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내가 사는 동네엔 어머니가 위안부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에 오셨어.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밖에 잘 나가지 않으셨지.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야. 매일 손깍질만 받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았어. 난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어. 난 무단히 노력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나아지지 않으셨지. 그러다가 그 언제였더라. 그 김학순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오더니 자기가 위안부였다고 말하더라고. 그걸 보시던 어머니는 겁에 질리셨어. 거의 잊혀져가던 일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자리에 누우셨고 그대로 돌아가셨어.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라도
본인이 위안부 드는 것이 밝혀지는 빛나라고 말이야. 나는 나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집회도 방해하고 통상도 훼손하고. 그러다 보면 어머니께서 바라시던 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 여튼 말이야, 난 평화의 소상을 가져가지 않았네. 이제 가봐도 되겠나? 곧 전국 노래장 하시면서 말이야. 어르신, 앞으로도 계속 동상 훼손하시고 그러실 건가요? 에휴, 이제 몸도 늙었으니 집에서 놀아야지. 그럼 얼른 가보셔야죠. 그렇게 어르신께서는 전국 노래자랑을 보러 나가셨고 또 세 분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강제로 끌려가서 당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쓸쓸하네. 저 어르신께서도 무척 힘든 삶을 살아오셨을 거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못지않은 힘든 삶을 말이야. 그래도 지금은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식이 이만큼이나 바뀔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탐정님, 다음에 만나볼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몇 명이나 더 있어요? 그게 말이야. 실은 저 어르신이 끝이야. 더 의심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대사도 아니고 저 어르신도 아니고. 내일 되면 생각나지 않을까? 드라마 재방송할 시간이다. 얼른 돌아가자. 탐정님! 탐정님! 그날도 항상 가던 튀김이 맛있는 떡볶이집에 갔더니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십 차례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던 노인의 모친이 알고 보니 위안부 피해자였습니다. 이 노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따랐다고 하였으며 이번 평화의 소녀상 도난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진짜 평화의 소상은 누가 가져간 걸까? 그러게. 근데 이번 도난 사건으로 우리도 평화의 소녀상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 그치? 솔직히 이 사건 전에는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만 알았지 잘 몰랐었거든. 나도 내 친구 하은이한테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어. 하은이가 평안합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대. 속보입니다. 지난번에 도난당했던 평화의 소녀상이 제자리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저는 뉴스를 보자 곧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곧 탐정님과 교수님 그리고 기자님이 저에게 올 것이라는 걸요. 아직 이른 아침이니 좀 이따가 오시려나 했는데 글쎄 아침마저부터 불이 나게 오던 게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박사님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글쎄 평화의 소녀상이 제자리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달려오실 줄 알았지만 이렇게나 빨리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사님, 그보다 범인은 잡힌 건가요? 범인이 잡혔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겠죠? 저희가 해결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환불은 안 해드려도 되겠죠? 탐정님 걱정하지 마시죠. 사실 탐정님과 교수님 그리고 기자님께서 범인을 잡은 셈입니다. 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말입니다. 없어진 평화의 소녀상은 사라졌던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소녀상을 만들 때 특수한 물질을 섞었어요. 아주 특수한 기억 합금이라는 건데 이건 정말 특수한 물질입니다. 만들어진 물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게 해주는 아주 특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어째서 저희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지? 그게 사실은 기억학적 물질에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만.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기억이 냈는데요. 네. 아니 박사님! 그보다 박사님 말씀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에 대해 무관심했기에 보이지도 만지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바로 정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게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런 특수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려서 항상 관심을 가지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안부 피해 관련 단체에 이 사실을 알려서 계속 관심을 가지게 한다면 기자님께서는 탐정님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 기사 쓰셨죠? 네, 계속 기사 썼습니다. 기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덕에 평화의 소녀상이 다시 나타나게 된 거고요. 동상이 사라지면 누군가 취재를 하거나 조사를 할 테고, 그러면 기사가 나올 테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저는 곧 이 사실을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와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잊으면 동상은 다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제 집에서 나간 세 사람은 평화의 소녀상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곤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죠. 이 평화의 소녀상에 그런 비밀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조수야,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도 위안부 문제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냐? 아마 박사님이 바라신 것도 이런 게 아닐까? 듣고 보니 탐정님 말씀이 맞네요. 소녀상이 안 보였을 때는 뭔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주위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아직 남아있나요? 혹시 주위에 보이지 않으시다면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줄 최고의 탐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튀김이 맛있는 떡볶이집에 가서 다 같이 떡볶이 먹어야 되거든요. 같이 일어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몇 시죠? 그냥 달려야 될 57분이요? 8시 57분? 8시 57분? 네. 딱 맞췄다. 와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촬영관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거 지켜봐. 힘들었지? 아, 고생했어. 너무 아쉽다. 선배님 바쁘신데 이런 데 와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홍보 동료 언제 했는데요? 바쁘신 거 맞나요? 네?
극딜방네. 잠깐 카메라 끄자. 잠깐. 촬영 중단. 아 웃겨. 야, 어려운 시간 내줬더니 야 카메라 꺼. 아 웃겨. 찍지 마세요. 언니가 혼나고 있는 거 아니지? 찍지 그냥 마세요. 시작해. 저희 입금 확실히. 아, 저 그런 정치 안 합니다. 네? 그런 정치 안 한다고요. 그런 정치 어떤 정치? 확인하셨죠? 입금 어제 했는데. 뒤에서 얘기하시죠. 마이크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사감실에서 알립니다. 사생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소리 괜찮죠? 네. 네. 그럼 노래 드리겠습니다.